20대, 30대 때 요것만 해줘도 확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만 잘해줘도 얼굴의 인상이 확 달라지면서 정말 빠르게 예뻐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가성비 있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얼굴에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얼굴을 확 변하게 원해요.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일타의사 박영재입니다. 원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근데 원장님 딱 뵈면은 진짜 뭐 30대 초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이런 원장님도 혹시 20, 30대 초반 때 피부에 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있었죠, 당연히. 그때부터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니까 관심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피부를 보여지기 시작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피부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예전보다 정보가 확실히 다양해지고 유튜브나 인스타 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 틱톡이라든지.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 30대를 위한 시술들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쵸. 20, 30대는 경제적으로 솔직히 넉넉하지 않잖아요. 20대는 아무래도 넉넉하지 않죠. 보통 이제 20대 초반에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후반 됐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시술들을 제가 한번 조금 추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은 20대, 30대별로 피부 고민 종류가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여드름. 아직도 여드름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고 가라앉은 다음에 남아있는 흔적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즘에는 20대들이 큰 변화를 완전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확 변하게 원해요. 그래서 얼굴에 윤곽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컨투어라고 해서 얼굴 전체 윤곽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20대들이 특히 더. 왜냐면 10대 때부터 사실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 없으면 못하니까 잘 못 오죠. 그때는.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없으면 시술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증을 받는 순간부터 병원에 딱 오는 거예요. 30대 때부터는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탄력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슬슬 색소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고 피부가 약해지면서 햇빛에 대한 데미지가 보호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햇빛에 대한 데미지를 받으면 어떤 게 생겨요? 색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30대 때는 가장 큰 고민이 돼요. 여기에 한 가지 좀 더 추가하자면은 여드름 흉터 정도. 이거는 별식. 꼭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요거 두 개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이렇게 20대랑 30대 각각 고민이 다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시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드름에 대한 거는요, 치료가 진짜 많아요. 먹는 약부터 바르는 거부터 막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급성 여드름이 아니면 먹는 건 절대 금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여드름은 20대 되면서부터는 호르몬에 의한 여드름은 많이 줄어요. 그러면 생활 습관에 의한 여드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여드름 때문에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요, 항생제를 먹으면은 내성균을 기를 수 있고요, 피지 억제제를 먹으면은 피부 분할을 과도하게 해서 피부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곰보처럼 생긴 여드름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 먹는 약은 하지 말라고요. 아니면은 급성기로 잠깐 나빠지는 게 있죠. 어쩌다 한 번씩 나빠지는 거. 그럴 때는 짧게 먹는 거. 그거까지는 오케이인데 장기적인 복용은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요, 약 효과 있죠. 그러면 개선 안 해요, 생활 습관을. 네, 내가 생활 습관 제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최대한 복용하지 말라고 하고,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시술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압출 관리,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압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왜냐면은 압출은요, 저도 못합니다.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압출은요, 전문 관리사들이 하잖아요. 관리사들이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왜 잘하면은 여드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피지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피지를 짜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에서 빼요.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피지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럼 염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출하고 나서 염증 더 심해져서 압출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압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멸균 처리. 어느 정도 균을 억제한 상태에서 소독을 잘 해가지고 압출해야 돼요. 소독이 안 된 손으로 압출하죠? 더 균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압출은 무조건 병원에서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압출 관리만 잘해줘도 여드름 흉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면은 압출 관리를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거는 요즘에 하는 이제 스피큘. 이 스피큘이 뭐냐면요, 미세 가시예요. 이 미세 가시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유효 성분을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 그래서 여드름을 완화시키기 위한 성분들 있죠, 그거를 집어넣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스피큘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스피큘 하면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스피큘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옛날에 1세대는 그냥 말 그대로 바늘만 있는 거예요. 근데 5세대 같은 경우는 바늘에다가 유효 성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진피까지 원하는 영양 성분을 잘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압출 관리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레이저나 이런 시술보다는 훨씬 싸요. 그래서 여드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흉터까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어서 여드름에는 요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여드름에는. 가시라고 하니까 좀 뭔가 아플 것 같고. 아니요, 별로 안 아파요. 이게 가시가 관리샵 같은 거 하면은 MTS라고 하잖아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영양을 흡수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보다 20배 작아요, 크기가. 실제로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는데 마취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20대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필러나 보톡스 시술은 나이 들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톡스는 주름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얼굴에 윤곽을 많이 만드는 데도 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디냐면 젊은 친구들은요, V라인을 원합니다. 그럼 그 줄이기 위해서 턱보톡스를 맞아요. 그럼 턱보톡스 이용해서 얼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턱이 없으면 얼굴이 둔탁해 보입니다. 그래서 턱 필러를 좀 넣어줘요. 그러면 턱을 쫙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케츠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코, 입술, 턱 이어주는 라인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윗입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고 아랫입술보다 좀 덜 떨어져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턱이 없으면 그 비율이 안 이어집니다. 그 턱이 살짝 나와 있는 게 사실 제일 예쁜 턱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얼굴이 좀 더 돋보이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턱 필러, 입술 필러, 코 필러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은 용량이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도 어느 정도 윤곽을 확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필러는 1년에서 2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필러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짧은 시술만으로도 확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대 때 탄력 관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즉각적으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로 받을 수 있는 거, 스킨 보톡스. 이거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시술하자마자 한 1주, 2주 이내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다. 단점은 좀 아프다. 네. 그래서 스킨 보톡스는 누구든 추천드려요.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요. 얼굴에도 약간 탄력도 잡히고요, 살짝 광도 생기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30대 때.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리프팅 레이저예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대신 40대는 50대보다는 훨씬 더 간격이 드물게, 그래서 뭐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는 딱 두 가지, 올타이트랑 온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살이 없다, 올타이트, 살이 있다, 온다, 이 두 가지만 해줘도 충분히 관리됩니다. 1년에 한 2번씩만 해주면 돼요. 좀 돈 있으면 한 3번 이런 식으로만 관리해줘도 30대 때는 충분히 탄력 관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주면 좋은 가성비 시술이고, 여기서 조금 더해서 나는 조금 더 콜라겐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PLA나 아니면 PCL을 추가하는 건데 요거는 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1년에 한 번 정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이거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노화를 많이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걸 원하면은 PLA, 부작용이 없이 돈을 쓰고 싶다 하면 PC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나눠가지고 나는 조금 더 많이 관리하고 싶으면 요거 추가하는 거고, 그냥 넌 적당한 관리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탄력이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피부가 자주 오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네시스 레이저. 요거는 레이저 계열의 관리 방법인데요, 올타이트나 온다 같은 경우는 피부 진피층, 그 다음에 근막층, 거기에 지방층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린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 유두진피를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두진피를 타겟팅하는 게 바로 이 제네시스 레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들어갑니다. 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를 좀 꾸준하게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해주면은 천천히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얘는 좀 더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피부과에 조금 더 자주 오면서 관리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끔씩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소는 30대 때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간혹 가다가 색소가 보이면은 피코 치료를 한 번만 하는 거, 잡티 지우는 정도로 그냥 한두 번만. 그래서 요거는 주기적인 관리라는 느낌보다요, 색소가 조금 올라왔을 때 요거 한두 번씩 받아가지고 색소 올라오는 걸 억제하고 있는 진한 거 조금 제거하고. 여드름 흉터는 돈 들어갑니다. 이들 RF하고 바늘이 없는 인젝터를 이용해서 흉터를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20대 30대 안 했잖아요. 20대 때 여드름 관리했어요. 그럼 이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20대 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가격이 싸요. 20대 때 여드름 관리 잘 하잖아요. 그럼 30대 때 흉터가 많이 없겠죠. 그러면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고, 늦어도 20대 때는 관리를 해야지 30대 때 여드름 흉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대가 넘어가서 40대 되잖아요. 여드름 흉터의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치료가 훨씬 길어지고 재생도 잘 안 되고 다운타임도 늘어나기 때문에 늦어도 30대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있으면은 30대 때 해주면 된다. 오늘은 우리가 20대, 30대 때 어떤 시술들이 필요할지, 어떤 시술을 하면은 가성비 시술로서 좋을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대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드름에 대한 고민. 여드름일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압출 관리. 압출 관리만 잘해줘도 흉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싼 겁니다. 그래서 압출 관리는 일단 저렴하고, 거기서 이제 여드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싶다고 하면은 스피큘 관리. 스피큘 중에서도 요즘에는 펩타셀이라고 하는 스피큘이 되게 잘 나와 있고 통증도 적고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가성비 시술로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대 때는요, 얼굴에 윤곽을 바꾸고 싶어요, 빠르게. 그래서 윤곽을 바꾸면 얼굴에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 예뻐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턱보톡스, 코필러, 입술필러, 턱필러예요. 요것만 해줘도 얼굴의 인상이 확 달라지면서 정말 빠르게 예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가성비 있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슬슬 우리가 노화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탄력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색소에 대한 고민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스킨보톡스. 즉각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조금 통증이 있다, 3개월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 효과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레이저를 할 때는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레이저를 아직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좀 많게는 3번 정도씩 살이 없으면 올타이트, 살이 있으면 온다, 이렇게 시술하시면 좋고요. 나는 조금 더 자주 좀 더 저렴하게 시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레이저를 꾸준히 받으시게 되면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 쪽에 내가 이제 고민이 조금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기미라든지 흑자라든지 되게 진한 색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코 레이저를 그냥 색소가 있을 때 한 번 정도씩 탁 쳐주면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별식으로서 20대 때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드름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은 30대 때는 바늘 고주파와 큐어젯을 이용해서 시술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아니지만 나는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콜라겐 부스터, PCL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더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근데 PCL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대, 30대 해줄 수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술들 꼭 받으시고 가성비 있게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20, 30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